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코인 뉴스입니다. 시장이 계속적인 변동성을 주고 있어요. 자, 요즘 내내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트럼프, 미국이 중동 문제에 개입을 했죠. 개입을 했고, 그런 개입이 2주 시간을 준다 했는데 2주 시간이 아닌 이틀 정도 시간을 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개입이 이루어졌고, 그런 부분으로 이 시장이 다소 많이 변동성이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자, 어떻게 움직일지 또 어떠한 소식이 또 들려왔는지도 이 시간에 체크를 해보면서 어, 영상을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여기 눌러주시면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되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 또 아래 버튼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지금은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정보 외에도 또 하나 드리는 게 있어요. 바로 코인 파일 하나 드립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받고 저랑 같이 공부 중입니다. 기본부터 주요 경제 지표까지 총 150페이지가 됩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다 내용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다 있으니까 읽어보시면서 기술적 분석, 지지와 저항, 추세, 추세대 등등 많죠. 이동평균선도 있고 막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니까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제가 드리는 정보와 같이 함께 보시면 더욱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료입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느끼지 마시고 일단 신청해 놓고 받고 시간 나실 때마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XRP 보겠습니다. XRP 이 미국의 중동 소식이 개입 소식이 들려오고 나서 잘 올라가던 것이 눌렸어요. 눌리고 나서 한 번 더 이제는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리고 있고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소화를 시키고 있는데, 이제 3,000원 돌파 시도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이 3,000원을 돌파할 줄이라 보고 있고 올라서 줄 겁니다. 올라서 줄 수밖에 없고. 자, 그럼 어떻게 이 라인 여기가 이 부분을 돌파를 시도했다가 돌파를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 회복은 좋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자, 그럼 먼저 미국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 또 리플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자, 이란 무력 개입한 미국 또다시 중동 수령에 빠질까라는 내용이 나요. 그러니까 중동에 미국이 개입하고 미국은 그렇게 재미를 본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개입을 한 거죠. 자, 세 줄 요약을 보면 2주 시한의 언급 후에 이틀 만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2주를 시간을 준다 했는데 이틀 만에 기습 공격을 했고 중동 정세는 시계가 제로로 됐습니다. 또 단발성이면서도 결정적 폭격으로 이란 지도부 굴복 시도를 했고, 여기에 또 과거 이라크, 아프간 등의 뼈아픈 경험이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이란이 이제 보복에 나서면 이것은 어떻게 연결된다? 바로 확전으로 되는 겁니다. 전쟁이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어요. 자, 트럼프가 2주 시간을 제시했었던 트럼프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이틀 만에 기습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 이란 간의 충돌에 직접 개입하면서 중동 정세가 시계가 제로로 치닫고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21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통해서 포르도, 나탄즈, 또 이스파한 등의 이란의 세계 핵시설에 대한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라고 트럼프가 직접 밝혔고요. 미국의 친 트럼프 보수 매체 폭스뉴스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의 심장부로 꼽히는 바로 포르도 핵시설을 총 6발의 벙커버스터가 투하가 됐고 또 여타 핵시설에는 30여 발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 발사가 되었다라고 보도가 됐어요. 트럼프는 이제 평화의 시기가 왔다라고 말하면서 이란은 이제 전쟁을 끝내는데 동의를 해야만 한다라고 적었어요. CNN 방송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공습을 계기로 새로운 외교가 시작되길 희망하고 있고 또 현재로서는 추가 폭격을 진행할 계획은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아직 모릅니다. 트럼프는 모르죠. 이런 알려진 상황에 종합해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3일부터 이란을 공격 중인 이스라엘 편을 계속적으로 들으면서 무력 개입에 나서게 돼서 반발성이면서도 또 결정적인 폭격으로 개입 정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 비행기 스텔스 폭격기가 출동을 한 거예요. 자, 이란은 이 팔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도와주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괴멸에 가까운 타격을 받는데 이어서 작년 말에 시리아 친이란 바르자 알사르 정권이 무너지면서 영향이 크게 약화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 경제난마저도 극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받아서 심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여전히 만만치 않은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2003년 미국이 이라크 침공 당시처럼 대대적인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굴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라크도 처음에 미사일로 공격을 했다가 지상군이 투입으로 인해서 후세인을 잡았죠. 이런 부분에서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 또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등 주변 미군 기지를 공격하거나 세계 원유 소비량의 약 25%가 지나는 세계 에너지 동맥인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보복에 나설 경우에는 미국의 추가 군사 개입이 불가피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란이 이제 공격에 반격에 나선다면 이런 부분은 이제는 확정이 되는 거죠. 확정이 되고 또 자칫 지상군을 동원할 상황이 된다면 지금 과거에 미국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 경험한 이런 부분을 재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도 상당 기간 막대한 전비를 써야 하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해서 사담 후세인 정권을 몰아냈지만 이 침공의 빌미가 됐던 이 대량 살상 무기는 찾을 수가 없었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라크를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미군이었고 그러다가 2011년에 철수했고 또 9.11 테러 직후에 아프간 텔레반 정권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지만 20년 만에 21년도에 내려왔어요. 철수했죠. 그만큼 미국이 재미를 못 봤어요. 중동에서 재미를 못 봤는데 또나 11년 아랍의 봄 민주화운동 여파로 내전에 촉발했던 리비아에 다른 서방국들과 함께 개입해서 무아마르 카다피 독재 정권을 무너뜨릴 때도 리비아 전체가 각종 무장 세력을 난립하는 무법지대로 전락하는 상황을 초래시켰죠. 그러니까 이라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좀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미국이었어요. 미국 정치권에서는 지금 이번 전쟁으로 지금 이란 내 친서방 온건파 이런 입지가 더욱더 위축되면서 대한 세력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들면서 지금 이 하메네이 정권이 붕괴하면 이란이 리비아와 마찬가지로 무정부 상태에 빠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이 사진이 보면 이게 핵시설인데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편을 들면서 분쟁을 개입한 이번 결정이 미국이 고수해온 바로 중동의 정직한 중재자 어니스트 브로커라는 이런 이미지가 훼손이 됐고 또 반미 정서를 또 조장하는 것은 물론에 또 우방과도 신뢰관계가 깨질 수 있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또 더군다나 이 친미 성향이 강한 아랍 국가들도 있죠. 여기에서 중동 전역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될 수 있는 부분 또 군사 개입을 만료해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겉으로 2주의 말미를 언급하고 이틀 만에 폭격기를 띄웠기 때문에 이 반미 정서가 상당히 일어날 것으로 중동에서 보고 있고 자 이런 부분에서 2주 내로 결정이 이틀 만에 이루어진 부분이 트럼프의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는 것도 지금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란은 산악지대가 많죠. 산악지대가 많고 지하 깊이 이런 핵시설 다 옮겨놨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형 벙커버스터가 탑재할 수 있는 바로 스텔스가 출동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실제 공격 명령을 내리는 데도 이틀이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고 여기에 또 이 페르시아만 주변국들의 이란 내 핵시설 파괴 시에 방사성 물질이 또 자국에 날라오거나 정권 붕괴로 난민이 대량으로 몰려들 사태를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스라엘은 이란과의 최단 거리가 1,000km에 이르는 데다 지금 그런 사이에 시리아도 있고 이라크도 있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인데 다른 나라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트럼프가 작년에 대선에 성공했죠. 재선에 이런 부분에서 이 유권자들 트럼프를 뽑았던 과반수가 다 이런 무력 개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트럼프의 입지도 이제는 상당히 좁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지켜봐야겠죠. 지켜봐야 하긴 하는데 근데 일단 벌어진 거니까 그리고 이게 확전이 안 되기를 바라고 확전 전쟁은 안 좋은 거니까
확전이 안 되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는데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모르고 이란이 마음을 바꿔서 협상하자라고 나온다면 확전이 안 되며 좋게 흘러갈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식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지금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것을 알려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리플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리플도 XRP 가격이 급등 또 시장 역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보유주의의 전략적 판매를 반영할 수 있다고 나와요. 최근 XRP 가격은 이 급등은 또 이런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또 주요 거래 패턴 또 주요 보유자의 상당한 토큰 판매를 강조하고 있어요. 또 블록체인 분석에 따르면 XRP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매일 약 6,850만 개의 토큰을 하역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내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시장 유동성 또 가격 안정성에 대한 영향이 미치는 전략이고 또 이 코너 태그에 따르면 이러한 대규모 매도가 XRP 가격 랠리 속에서 계산된 차익 실현을 반영하고 이것은 또 고래 활동이 시장에 역학에 미치는 영향을 그대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차익 실현이 다 일어나고 나면 매도 물량이 다 나오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시장은 회복합니다. 매도 물량이 다 나올 만큼 거의 나온 것 같아요. XRP는 그러니까 지금 계속 힘을 내고 있는 거 보니까 또 밑에 내용 보면 자, XRP 가격 급등이 주요 보유자들의 전략적 매도에 힘을 입어서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고 XRP 가격 상승의 움직임은 종종 고래라고 하는 최대 보유자의 상당한 매도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나와요. 매일 6,850만 개 엑스 토큰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이게 패닉 매도라고 보기에는 의도적인 차익 실현이라 보면 좋아요. 또 이런 부분에서 이런 움직임이 XRP가 시장 참가자들의 일반적으로 포지션을 재평가하는 주요 저항 수준에 근접했던 점이 이제는 바닥을 다졌다는 얘기죠. 바닥을 매도 물량이 나올 만큼 나왔고 바닥을 다질 만큼 다졌기 때문에 이제는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현재 부분이고 이게 이제 고래 활동이 상당히 중요하죠. 고래가 어떻게 움직여 주느냐.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계속적으로 체크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내용을 보면 자, 이 제도적, 규제적 또 영향을 반영하는 광범위한 시장의 동향을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XRP가 기관 투자자 또 규제 개발이 점점 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암호화폐 부문에서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추세를 상징하고 있고 또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주요 암호화폐에서도 유사한 매도 패턴이 관찰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고 기관의 개입이 종종 더 많은 거래량과 더 많은 전략적 자산을 가져올 수 있다라면서 이제는 디파이, NFT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이 가격에 미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이 전통적인 암호화폐와 탈중앙 금융과 디파이 여기에 대체 불가하는 토큰, NFT와 같은 부문 시장 활동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부분. 여기에서 지금 2분기 내로 이 리플은 어떤 걸 출시한다고 했습니까? EVM 기반의 사이드 체인을 출시한다라고 나왔죠. 이런 사이드 체인 출시함으로써의 기관 판매 그리고 이 RWA 시장 여기 디파이까지 모든 것을 잡겠다라는 리플의 포부를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제가 오전에 브리핑 시간도 말씀드렸고 했던 부분이 이제 법적인 공방이 있죠. 법적인 공방이 이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 이미 8월 15일까지 항소가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8월 15일 전에 지금 6월 12일 날 제출했던 바로 이 법으로서 마무리해 달라. 법적으로 이 벌금을 1억 2,500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로 줄이는 그 기관 판매에 대한 금지 요청을 해달라는 이 서류가 제출되어 있고 이것을 토레스 판사가 지금 심사 중이라 합니다. 이게 이루어진다면 이 항소 8월 15일까지 연결됐던 항소는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부분이고요. 판사가 승인을 하게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납니다. 기각을 한번 시켰기 때문에 계속적 기각보다는 이제 이 보충안을 들고 들어왔기 때문에 기각보다는 승인될 확률이 70% 이상을 바라보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알고 가신다면 리플은 이게 끝나야 돼요. 법적으로 이게 끝나야 이제는 ETF가 시작이 되는 거죠. ETF에 대한 소식이 이제 계속 쏠려 나올 것이고 특히 갈링하우스가 언급한 게 있는데 이 법적으로 끝나게 되면 IPO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IPO 진행 안 한다고 했죠. 우리는 자본이 충분하고 그래서 이 IPO는 차후에 생각할 문제다 했는데 지금 빵빵 뜨고 있는 게 뭐예요? 서클이죠. 서클은 뭐 때문에 뜰까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 서클이 이 USDC 발행사죠. 발행사. 이 발행사가
IPO에 성공했고 IPO의 연일 엄청난 폭발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비트코인을 능가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서클과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서 상당한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스테이블 코인의 힘이 커요. 이 스테이블 코인의 힘이 크고 이런 부분에서 리플이 이걸 봤어요. 서클이 엄청난 흥행을 이뤄내는 것을. 그럼 당연히 리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되면 우리가 이 IPO 신청하면 더욱더 큰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버블이 끝나게 되면 IPO까지도 바로 실행을 하겠다라고 이 CEO가 직접적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한 이 리플의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고 IPO, ETF 그리고 법적으로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는 리플 올해 내로 이게 다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한번 훅 눌렸다가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훅 눌렸다가 끌어올리는 시점 완벽한 V자를 그리면서 이렇게 보면 또 N자죠. N자를 그리면서 끌어올리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것 또한 지금 현재도 그럼 0.5이니까 올랐으니까 지금 들어가도 되겠느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바닥을 다지고 있을 때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은 어, 어, 완전히 이상적인 매매법인데 지금도 괜찮아요. 지금도 괜찮고 아직 이 여기를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을 잘만 공략에 들어간다면 당연히 수익 여러분들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현재 이런 부분을 제가 정보방에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를 다 받고 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자, 이런 정보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 있고요. 눌러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잡아드리는 게 뭐죠? 바로 비중입니다. 비중을 어떻게 잡고 들어가고 그리고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 나와야 되는지를 먼저 잡아야 될 겁니다. 자, 비중은 왜 나눠서 들어올까요? 바로 현금 확보예요. 현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 현금 확보. 왜냐하면 시장은 늘 변동성을 주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중동 이런 악재라면 악재 이런 부분에서도 당연히 변동성을 상당히 많이 줄 거예요. 이런 변동성 줄 때 우리가 이 부분을 공략해 들어가려면 현금이 필요하죠. 현금이 필요합니다. 비중이 많이 실려 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 비중을 덜어야 돼요. 지금. 그래서 현금 확보를 무조건 해놓으셔라 말씀드리고 현금 확보가 되어 있어. 그러면 이런 눌림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당연히 나의 코인의 개수 늘리죠. 단가 낮추죠. 그럼 자연스럽게 무엇이 옵니까? 당연히 수익이 온다. 이걸 제가 잡아드릴 겁니다. 그만큼 비중 나누기가 중요하다는 얘기고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구간에 매수를 하고 어느 구간에 매도를 하는 거죠. 매수는 저점 매수 그리고 매도는 고점 매도.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를 다들 알고 계세요. 근데 막상 투자 들어가시면 이 부분을 못 잡으세요. 못 잡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꼭 정보를 받으시라 말씀드립니다. 자, 영상으로는 말씀을 잘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상황을 잘 모르죠. 다 각각 틀리고 단가도 틀리시고 그래서 정보방 들어오셔가지고 이것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정보방은 영상에서 못한 말도 계속적으로 해드리니까 그리고 영상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안 가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계속 제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정보를 받고 가시라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정보는 영상 하나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가 이렇게 있어요. 눌러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링크로. 그리고 제가 드리는 정보 다 무료 정보를 다 받으셔라 말씀 꼭 드리겠고요. 무료니까 절대 돈 들어갈 일 없어요. 금전 요구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무료 정보 다 받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수익만 크게 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수익 내시고 또 만약에 시장이 안 좋으면 같이 대응하는 거죠. 저랑 같이 대응하면 됩니다. 자, 무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어떤 거 바로 팔코인 뉴스. 이 팔코인 뉴스도 기억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래 이 구독과 좋아요는 힘드시겠지만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팔코인 뉴스였습니다.